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기준금리는 0.5%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가 작년 3월 0.5% 빅컷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5월 달에 다시 또 내렸습니다. 0.25%를. 그래서 지금은 0.5%의 기준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빠르면은 11월 달에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이 이자를 올릴 거다. 그것도 0.25% 올릴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외국 투자기관들, 외국 경제단체들이 많아졌어요. 이주열 총재의 어떤 시각이 결국은 이자를 올릴 수밖에 없다.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영업자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이게 말입니다. 자영업자 부채가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803조 5천억 원입니다. 2019년에 684조 9천억 보다가 무려 110조 이상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 1%포인트만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1%포인트만 올라간다면. 그러면 이자 부담이 장난 아닙니다. 무려 5조 2천억 원의 이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1%만 올라가면. 여러분, 금리 1% 올라가는 거는요, 어쩌면 되게 우스워요. 왜 우습냐고요? 왜 우습냐고요? 이게 기준금리가 0.25%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대출금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요. 그것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고요. 대출금리는 시장에 따라서 신용도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과 신용도 따라서 다 다를 때 금리는 폭등하게 돼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자영업자는 이자 폭탄, 대출 만기 연장을 해줘서 이자 상환도 유예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금리까지 올라가면 5조 2천억 원의 부담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라고 이 자영업자들에게 주지만 자영업자는요, 그 돈으로 이자 낸다는 뜻도 됩니다. 이자 낸다는 뜻도. 지금 이자가 올라가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5조 2천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적은 돈이. 안 그래도 자영업자들이 지금 그나마 장사가 조금씩 된다고 조금 흥얼거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흥얼거리는 사람. 기분 좋아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많은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울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러면 이자가 올라가면 장사가 돼서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못하다는 이야기.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가계부채예요. 가계부채. 가계부채는 자영업자 부채보다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자영업자 부채 803조 중에는 가계부채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개인 사업자인 사람이 가계에 대출받은 것도 포함시켜서 자영업자 부채를 산출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영업자 부채는 빠져 있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여기는 가계부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1765조입니다. 1765조. 작년 대비해서 9.5%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자가 금리가 1% 오르면 얼마나 오를까요? 여기는 금리가 1% 오르면 여기도 마찬가지 금리가 1% 오르면요. 1%포인트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5조 9천억 원이나 늘어납니다. 5조 9천억 원. 장난 아니죠? 가계부채는 그나마 좀 적다는 이야기. 자영업자 부채는 이게 이자가 폭이 크고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라는 게 신용도가 낮으니까.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자영업자 부채는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고요. 가계부채는 이자 부담이 좀 적은데도 5조 9천억 원이에요. 5조 9천억 원. 근데 문제는 여러분 가게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게가 돈을 못 벌어요. 예. 일해서 번 돈, 근로소득도 줄어들고 있고요. 예. 사업에서 번 돈, 예. 사업소득도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 소득 찔끔찔끔 늘어나요. 정부가 던져주는 예. 그 돈 조금 늘어나는 게 다입니다. 결국은 가계부채도 지금 엄청 부담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엄청 부담이 되고 있다. 예. 그만큼요 지금 자영업자 가게 여기는 그 어느 쪽보다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1%만 올린다고 해서 이렇게 크게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말입니다. 가계부채 전체로 했을 때는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가계부채는요. 저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가계부채는요. 지금 가계대출을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가계대출. 여기에는 신용대출이 남아있고 주택담보대출이 또 남아있잖아요. 예. 가계대출이 있고 신용대출이 있고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가계부채 전체에는요. 그러면 이것까지 만약에 포함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까지 다 포함한다. 이러면 여러분 이 가계부채 규모가 이자 부담 규모가 5조 9천억 원이 아니라 금리 1%가 올랐을 때 12조입니다. 12조. 12조입니다. 12조. 11조 8천억 원 늘어납니다. 1%포인트가 올랐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부담 장난 아니죠. 지금 예, 한국은행은 분명히 올릴 거예요. 어떤 시기든. 예, 11월에 올리든 12월에 올리든 내년 상반기 중에 올리든 그전에 부채에 대한 어떤 예, 준비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물가는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가중될 테니까 말입니다. 0.5%만 올려도 5조 9천억 원의 부담이 생기고요. 0.25%만 올라도 2조 9천억 원의 부담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0.25%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고요. 거기에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결국은 그 부담이 결국 자영업자 부채도 힘들게 하고 예, 가계부채도 힘들게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영업자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 가게도 마찬가지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인데 빨리 장사가 잘 돼서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는 그런 세상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들이 계속해서 더 잘 나갈 수 있을지 그것은 좀 두렵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이자가 올라간다. 그렇게 감안을 하고 이자를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지금의 어떤 생존 방법이 아닐까. 다시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부채를 좀 줄여가는 일,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 일, 그리고 벌이가 좋아지는 일,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